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내일의 기후 뉴스. 오늘은 또 어떤 미래에서 온 기후 뉴스가 전해질까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가상 뉴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야기는 가상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뉴스로 들어갔을 때. 오늘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작할 때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가상 뉴스고요. 할 때마다 이기관 이사님이 가상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잘못 전달될까 봐 떨립니다. 그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예, 뭐 겨울 잘 보내고 있고요. 뭐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네. 제가 특별한 나날들을 보내면서 저희 왜 선물로 드리는 거 있잖아요. 솔라블럭. 마이크로 솔라블럭. 네, 네. 이 솔라블럭을 가지고 뚝딱뚝딱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진짜 이번 겨울 모든 한국인들이 평생 다시 없을 특별한 겨울을 보내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번 표현해볼까 하다가 마치 전구 LED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응원봉을 든 네. 집회를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 요거 보여주고 계시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실래요? 그거 어떻게 돼요? 솔라블럭으로 전기가. 네, 지금은 이제 스위치를 안 켰고요. 네. 여기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태양광을 받아서 충전을 했다가 네. 이제 이거를 스위치를 켜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응원봉 집회를 표현한 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전혀 전선 코드를 꽂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전선 코드를 꽂지 않고 지금 네.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제가 여기서 화면에서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코드가 꽂혀져 있지 않고 이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마이크로 솔라블럭이죠. 네네네. 여기서 태양광으로 자체 충전이 돼서 여기 전선이 연결돼서 지금 응원봉이 보여지는 거죠. 네. 코드가 없습니다. 건전지도 안 넣었어요. 네.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한 어떤 힘,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어쨌든 좀 뚝딱거리다가 만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번 예쁘게 된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진짜 예쁘게 만들었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인종이나 뭐 직업이나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레고에 있는 그 사람들 피규어들이 있고요. 모아놓은 거죠. 네. 겨울이라서 이렇게 두꺼운 털모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다 털모자 쓰고 있고. 네. 그래요. 이제 우리 오늘 퀴즈를 맞춰보면 이기관 이사님 안경테 바꾼 것까지 다 알고 계시네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네. 오늘 플라스틱 페트병 분리수거 관련해서 퀴즈를 드렸는데요. 플라스틱 페트병은 먼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떼고 최대한 눌러서 압착하죠.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럼 그다음에 플라스틱 병 뚜껑을 닫은 채 버릴까요? 분리해서 버릴까요? 1번 뚜껑을 닫은 채 버린다. 2번 분리해서 버린다. 정답은? 이 정답을 안 가르쳐 줬으면 안 써 있었으면 저도 오답을 할 뻔했어요. 1번 뚜껑을 닫은 채 버려야 한답니다. 네. 지금 환경부에서 이거 뚜껑을 덮은 채 버리라고 한대요. 열었을 때 그 안에 오히려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서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밀라노 3580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은 플라스틱 재질 병 입구에 플라스틱 재질 뚜껑이 붙어있는 상태로 아직 생산이 안 되나 봐요. 이 개발은 정작 한국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탈리아는 법 개정이 되자마자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종이팩 우유병에도 입구 마개는 다 달려있는 형태로 마개가 설탕으로 제작돼서 분리할 필요가 없게 나옵니다. 우리가 개발한 게 이탈리아에서 사용이 되고 있군요. 플라스틱 병에 플라스틱 뚜껑을 굳이 분리하지 않도록 붙어있도록 만드는 밀라노님 오늘도 이렇게 알찬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보니까 뚜껑 닫은 채 버린다, 닫아서 버려야 된다, 물 같은 사랑, 옛사랑이 생각나는 추억 돋는 노래 너무 좋아요. 1192님. 네, 닫은 채 배출한다. 04777692, 6549 전부 다 네, 닫은 채 보내주셨네요. 여기 17692님은 뚜껑을 닫아서 버리는데요. 통에 넣을 때는 뚜껑을 분리해서 배출합니다.
슈퍼비인이라는 회원에 가입해서 통에 넣을 때는 뚜껑을 분리합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정답이 맞죠. 일단은 닫아서 버린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중 한 분께 저희가 마이크로 솔라블럭 선물로 드립니다. 연결해서 그러면 집에서 한 번씩 써봐도 되겠네요. 예, 저처럼 이거 솔라블럭을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이런 받으신 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네.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여러 가지로 응용해 보세요. 아, 네.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응용하면 되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오늘의 기후 밴드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5부에서 이기관 이사님이 가져온 미래의 기후 뉴스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내일의 기후 뉴스죠. 미래에서 온 남자.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모시고 오늘 두 편의 가상뉴스, 내일의 기후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상뉴스 들어볼게요. 플라스틱 수거함입니다. 입주민 카드를 대주세요. 삐. 103동 208호 플라스틱 2kg입니다. 1,800원은 등록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늘 자원 재활용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삐. 104동 402호 이물질이 많습니다.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회수하여 점검해 주세요. 늘 자원 재활용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아파트의 폐기물 재활용장은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바로 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예산이 세워진 첫 해부터 정책에 호응하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동안 분류하기 힘들었거나 수요가 없어 시장성이 없었던 폐플라스틱 자원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풍경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도로공사에서 폐플라스틱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어 재활용 시장의 플라스틱 가치가 높아지고 이것 때문에 다시 재활용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경쾌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이 활발해진다. 이 뉴스는 정말 듣고 싶은 뉴스입니다. 앞으로 이게 나와야 될 소식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와 그리고 자원순환 문제 그리고 기후 위기 문제가 네. 얼핏 조금 다른 분야처럼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문제가 사실 석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때문인데요. 네네. 아시다시피 끈적끈적한 이 검은 젤리 같은 원유 안에는요. 네. 그 끓는 점이 서로 각각 다른 여러 성분의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져다가 우리가 왜 석유를 석유 화학 산업에서 수출하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네. 증류탑에서 이걸 분리를 해냅니다.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해서 판매를 하는 산업이 바로 석유화학 산업이죠. 네. 그래서 경유, 등유, 휘발유, 벙커CU, LPG 이런 것들이 우리 익숙하게 들어봤던 거잖아요. 네네. 이런 상품들이 그 과정에서 분리가 되고 플라스틱의 재료인 납사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청이라고 불리우는 그 타르같이 끈적끈적한 찌꺼기라고도 하거든요. 원유의 찌꺼기. 이것들이 아스팔트 재료로 판매가 됩니다. 자, 이거를요, 결국 이제 원유인데요. 원유를 분리시켜서 이걸 몽땅 태워서 탄소로 배출한 것도 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걸 가지고 여러 유용한 도구를 만들었다가 회수 못하고 무분별하게 미세 플라스틱 등으로 지구 곳곳을 떠도는 것 또한 문제다라고 하나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에서 원유를 증류하면서 분류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기름이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마지막 찌꺼기가 아스팔트. 네.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석유화학 산업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 증류하는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 기름을 쓰는 거에서도 탄소 배출, 그렇죠. 플라스틱을 만들어갖고 떠돌아다니게 하는 것도 탄소 배출이 되는 거죠, 결국. 네, 미세 플라스틱 같은 네, 문제들이 그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런데 아스팔트도 석유에서 나오는 거였다면 그 전에는 석유화학 산업이 있기 전에는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도로 포장의 방식이 좀 달랐죠. 돌을 까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메카덤 공법이라고 해서 네. 1783년에 메카덤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도로공사법이에요. 네. 노반보다 높게, 그러니까 깨진 돌, 쇠석을 20cm 두께로 깔고 그 위에 좀 더 잔돌, 자갈 같은 5cm 내외의 두께로 잔돌을 롤러로 다지는 방식인데 아하, 네. 이게 나중에 20세기에 와서는 이 석유 찌꺼기인 이 아스팔트를 맨 위에 같이 까는 방식을 사용해서 아하. 현대의 아스팔트 공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는 돌을 깔고 맞습니다. 그 위에 타르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네요. 네. 그런데 석유화학 산업에서 석유화학 산업 자체가 위축이 된다면 네. 예를 들면 뭐 휘발유를 덜 쓰게 된다든지 뭐 하나가 수요가 줄게 되면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아스팔트가 이제 충분하지 않을 수 성분들이 있는 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네. 석유화학 산업 관계자한테 이 각 성분의 비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조절할 수 없답니다. 아하. 공급량이 한 가지 상품이 제한이 되거나 하면 네. 다른 것도 연동돼서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남는다든지 아하. 이 수요를 맞춰주려고 어딘가한테 이제 수출해서 판다든지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네. 이게 거기서 나오는 산물을 이번 달에는 뭐 휘발유를 많이 나오게 해볼까? 아하. 뭐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사는 석유 소비를 줄이면은 아스팔트도 당연히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요 전기차로 만약에 바꿔서 휘발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네. 거꾸로 도로 만드는 비용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이 폐플라스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의 KK 플라스틱 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시작돼요. 스코틀랜드의 맥 리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폐플라스틱을 이 아스팔트 전체 부피의 20% 정도를 섞어서 도로를 포장하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그 부피가 같이 쓰이니까 네. 그럼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도로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 아닐까 네. 하는데 이 장점은 폐플라스틱을 해결한다는 장점 말고도 아스팔트의 강도가 오히려 높아져 가지고요. 여름철에는 이 사고 원인이 되는 포트홀들이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고 하고요.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내수성과 내온성 이게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 이 얘기를 저희 최경영 저희 내일 출연을 하실 텐데 폐플라스틱으로 그 도로를 만드는 블럭을 만들 수 있다. 도로에 활용할 수 있다 하고 주장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저영향 개발 협회 회장님이 에디슨상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기관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폐플라스틱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이게 끈적끈적하게 서로 잘 붙는다는 거죠. 네네네. 아스팔트 도로에서. 그러면 플라스틱 고속도로를 만들면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고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이게. 네, 플라스틱 재활용에 우리가 플라스틱 재활용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네. 뭐 섬유로 다시 만들자. 탄생시킨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원도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재사용입니다. 재사용. 이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같은 용도로 여러 번을 사용해서 폐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다음에는 낮은 열과 압력으로 형태나 용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도로 포장 같은 게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걸 다시 플라스틱을 녹여서 기름으로 쓰자든지 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열 자원이 많이 필요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고 다시 열 자원을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또 다시 다른 자원을 탄생시킨다는 건 또 그만큼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네. 뭔가 홍보하실 게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탄소 배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같은 재활용이라도 이제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건데 그대로 다시 쓰는 게 제일 좋고 네네네. 그다음에는 조금만 바꾸는 거 도로 포장하는 게 좋고 이거를 막 많이 바꿔서 에너지를 쓰게 하는 거는 오히려 탄소 배출을 또 한다. 네, 그렇게 되겠죠. 저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두리 에너지 제가 하는 시공사에서 태양광
거치대를 한번 폐비닐을 압착해서 만들어봤어요.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 사진에서 나가는 건가요? 네, 그럼 네, 네. 태양광 거치대를 폐비닐을 압착해서 만든 거예요. 저게 지금 보통은 이제 금속을 사용하게 되는데 네. 금속보다는 훨씬 탄소 배출이 적을 거고 폐비닐은 이제 농사를 짓고 왜 농업용으로 나오는 폐비닐들이 네, 많이 네, 있잖아요. 많죠. 그걸 활용했기 때문에 색깔은 검은색이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성능에는 차이가 없었나요? 폐비닐로 해도? 네, 뭐 해도 저 용도라는 게 밖에서 뭐 때가 묻어도 되고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태양광 각도를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해 주는 것, 이 성능에는 아주 잘 대응했었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네. 폐플라스틱을 압착해도 그랬군요. 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가상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음악을 한 곡 듣고 가죠.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 가상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생존이 달려있다. 우리도 막아달라. 저그는 막고 여그는 그냥 두는겨. 우리도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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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들만 목숨인가. 우리도 막아달라. 막아달라. 침수되지 않을 권리 국민의 기본권이다. 우리도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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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달라 할 때 같이 해야 되나 잠깐 고민을 했는데요. 보통 시위는 막지 말아라 이런 구호가 많은데 뭘 막아달라고 시위를 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기후 위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적 위기인데 이 현실적 위기 해수면 상승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그만 막지 말고 여기도 좀 막아달라. 여기도 좀 막아달라는 거 보니까 일반적인 뭐 기후 대응 캠페인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해수면 상승 방지 토목공사가 일어나는데 추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값비싼 지역을 먼저 보호하려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산의 마린시티에 네. 태풍이 불 때면요, 여름에 이 물이 들어차기도 하는데요, 가끔. 이 빈도가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1년에 뭐 한 번 일어나던 일이 뭐 2번 일어나고 빈도가 조금씩 많아진다라고 하고요. 네네. 우리가 수십 센티미터 해수면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우리 상상에 한 무릎 정도 더 올라오는 거면 해수면에서 뭐 몇 미터 정도 더 들어오는 걸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큰 피해를 발생시킬 겁니다. 수십 센티미터만 해도. 아까 그 빈도수가 점차적으로 높아진다라고 이 수십 센치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으려고 방파제를 만들려고 할 텐데 방파제요? 네, 우리의 자원은 늘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먼저일까 생각해보면 조금만 막아도 효율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효율이란 면적을 이해하게 할 수도 있지만 말하자면 부동산 자산 가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비싼 지역을 그렇죠. 보호하는 뭐 1km만 막아도 가장 비싼 지역을 막을 수 있는 곳.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생각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뭐 얘기해도 될까요? 뭐 부산 해운대, 뭐 그런 곳, 마린시티, 뭐 이런 송도. 네, 인천의 송도 신도시 이런 것들이 이런 순서로 누구나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자, 뭐 1등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기후 위기가 불평등하게 다가올 한 국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자산 가치 순서일 수도 있고 사실 사람들은 누구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는 건데 사람이 많이 사는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면은 실제 농어촌 지역에서는 해안가에서 또 더 그렇죠.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네네. 그럼 이런 거대한 토목공사가 우리나라에는 해수면 상승 방지 토목공사 아직 얘기가 없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지금? 네. 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가총액 최고의 섬 뉴욕 맨하튼에 그중에서도 비싼 지역인 로우 맨하튼 지역에 5m의 높이로 4km 길이의 방파제를 쌓는 2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조를 해수면 상승에서 막기 위해서 여기다 쓴다고요. 네.
뭐 또 다른 예로는요. 그 우리 베네치아 사진 관광 가는 베네치아 사진 보면 베네치아요. 거의 뭐 운하에서 그렇죠. 이렇게 접고 하잖아요. 거기 진짜 수십 센치의 해수면 상승이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과 함께 사는 베네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 프로젝트가 가동 중인데 네. 전체 비용이 8조 원이 드는 예산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베네치아는 그 도시 도로의 물이 차 있는 게 또 매력인데 그걸 보호하려면 8조 원 네, 모세 지금 프로젝트. 제가 사진으로 혹시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네. 이게 거대한 벽이 이제 바다 가운데서 올라와요. 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저렇게 막았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막았다가 이런 거대한 토목공사거든요. 저게 어느 지역인가요? 저건 이제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요. 저걸 차용해서 이제 베네치아에서도 저와 하고, 같은 방식으로 뉴욕에서도 하고 뉴욕은 좀 다릅니다. 다른 방식으로요. 이게 방파제가 갑자기 도심 지역에 갑자기 서게 되면 네. 좀 위화감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걸 약간 안 보이게 공원처럼 얕은 언덕인 양 넓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방파제. 네, 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이니까 네. 이 베네치아를 보호하겠다는 프로젝트부터 가장 비싼 맨하탄의 이 프로젝트까지 사실 이 분야에서의 선두주자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한참 전 20세기 1953년부터 1997년까지 이 델타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는데요. 네. 뭐 네덜란드는 역시나 뭐 그 자연하고 어떤 자연의 위기에 대응하는 인간의 분투를 보여주는 예로 뭐 유명하죠. 그래서 그 이름이 제가 이번에 조사했는데 오스터스 헬데 수문이라고 합니다. 오스터스 헬데 네. 수문이요. 이 수문은 가변형 수문이라 이 9km 무려 9km의 방파제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네치아에 영감을 준 초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를 이제 막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네. 정책이 하나가 최근에 소개됐어요. 국민 안심 해안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침수가 될지도 모르는 낮은 바닷가의 연안지대를요. 네. 침수의 완충 공간으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아하. 거기 비우고요. 완충 공간으로 둔다. 그러면 거기다 건축에서 상당한 규제를 두고 개발하기보다는 서서히 비우겠다는 이야기인데 네. 가만히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쉬운 얘기는 아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신개념 그린벨트 같은 거거든요. 해수면 그린벨트처럼. 그렇죠. 아하. 이 토지주들이 가만히 있을까 싶더라고요. 네. 아까처럼 우리도 막아달라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거 막아도 해수면이 더 상승되면은 뭐 또 높이고 또 높이고 끝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토목공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디가 잠길 거다, 어디가 잠기지 않을 거다, 어떻게 되지? 내가 사는 지역은 어떨까 하는 게 해수면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해수면 시뮬레이션이요. 네, 이런 시뮬레이션 사이트들을 보면요. 네. 참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나오고요. 네.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자, 그런데 이런 토목공사가 토목공사 자체에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봐도요. 네. 뭐 파생되는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기후 예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한 파트는요. 네. 예방입니다.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을 제거하는 거고 한 파트는 일어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어떤 도시에 기후 예산 편성표를 보면서 조금 모순 혹은 답답함을 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같은 취지로 나온 예산인데요. 한쪽은 기후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태양광 시설의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한쪽에서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어컨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수요로 보자면 틀린 말은 아닌데 뭐 듣자 하니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자, 뭐 기후 위기가 더욱 심해질수록 직접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하는 예산은 점점 커질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런 토목공사에 들어간 예산이 뭐 조 단위로 들어가고 수십조 단위로 들어간다고 네. 생각을 한다면 그럼 그만큼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그 원천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원천에 대한 대응보다는 일어난 위기 그 자체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만 우리가 급급할 수 있다. 이렇게 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우리가 참 생각해볼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사람 몸으로 치면은 체질을 개선하거나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보다 대증요법을 계속 막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급하니까. 진통제만 계속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통제만 계속 먹는 거죠. 아하 참.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이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어떤 놀라운 미래 기후 이야기를 들을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